빛 하나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32살이고 경상남도 남해군의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대형 화물차 운전사로 일주일 중 거의 5날은 멀리 부산이나 서울로 출장을 가곤 하죠. 그 덕분에 저는 자연스레 집안일과 작은 수리부터 무거운 일까지 혼자서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외로움에도 조금씩 적응하게 됐죠. 하지만 전기 같은 건 정말 어려운 분야였어요. 전부터 오래된 거실 샹들리에가 고장나서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인터넷에서 예쁜 조명을 주문하고 나서부터 긴장감이 엄습했답니다. 조명이 도착했을 때 상자를 열어보니 복잡한 전선과 나사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누가 어떻게 달지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할 때 마침 옆집에 사시는 박성호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그는 퇴직한 전기기사 출신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손재주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죠. 저와는 늘 따뜻한 인연이 있었고 저는 가끔 그의 집에 가서 부엌일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했어요. 그의 차분한 성격과 다정한 태도는 언제나 저를 편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박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샹들리에를 새로 샀는데 혹시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친절했어요. 오늘 오후에 들를게요. 일이 많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부엌과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커튼도 활짝 열어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했어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면 여성으로서 자연스레 모든 구석구석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카페트 위에 반짝일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유 모를 설렘이 피어올랐지만 그때는 그 감정이 왜 그런지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박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늘 그렇듯 웃는 얼굴의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자, 어디 보자. 이 샹들리에가 어디 있지?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든든해서 늘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의자를 끌고 와 상자를 열었고 그가 위에서 작업하는 동안 저는 아래에서 조명을 받쳐 들었어요. 흰색 천장에 햇빛이 닿아 먼지들이 반짝이며 떨어졌고 그 순간 제 팔에 오싹한 감각이 스쳤어요. 뒤돌아보니 박 아저씨가 웃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 짧은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이 복잡하게 뛰었어요. 드디어 샹들리에를 달고 불을 켰을 때 하얀 빛이 박 아저씨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아 그의 세월의 흔적을 살며시 감싸는 듯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됐네, 잘 됐어 라고 말했죠. 저는 고마움을 전하며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둥근 테이블에 앉아 그의 굳은 손을 바라보니 그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감추는 건 쉽지 않았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인생, 외로움, 시간의 흐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남편이 늘 집을 비우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조용한 밤하늘 아래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지내는 시간을 털어놓았죠. 그의 고개 끄덕임과 목소리에 담긴 공감은 방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외로움은 참 무거워요. 잘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메아리 같았죠. 커피잔을 다 비우고 박 아저씨가 천천히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을 때 방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바깥 소음도 모두 사라진 듯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제가 잔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다가오는 모습에 가슴이 새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았죠.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드러난 듯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바닷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답니다. 내 마음속에 불꽃처럼 피어난 그 작은 설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또렷이 떠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
남해의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대형 화물차 운전사라 자주 집을 비우고 저는 집안일과 작은 수리들을 혼자 감당하며 지내죠. 특히 전기 관련 일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박성호 아저씨께 샹들리에 설치를 부탁드렸고 그날 오후 집안은 햇살 가득한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답니다. 그날 오후 박 아저씨가 도착해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그를 도왔고 그의 손길과 미소는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불을 켜자 하얀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고 그 빛이 박 아저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세월의 흔적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죠. 그의 눈빛이 나에게 살짝 미소 지을 때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낯설지만 달콤한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샹들리에 설치를 마치고 함께 앉아 마신 커피 한 잔은 뜻밖의 대화로 이어졌어요. 평소에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외로움과 삶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박 아저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내뱉은 외로움은 참 무거워요 라는 말은 마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어요. 그 말에 나는 묘한 위로와 함께 묵직한 감정이 번져갔답니다. 그날 이후 박 아저씨와의 만남은 내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손길과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스쳐가는 눈빛은 내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죠. 외롭게 지내던 나에게 그가 건네준 그 작은 빛은 마치 겨울밤에 찾아온 따뜻한 촛불 같았어요. 하지만 그 빛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면서 동시에 혼란과 갈등도 함께 찾아왔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날의 기억을 곱씹으며 이 특별한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레 기대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남편이 멀리 떠나 있을 때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이 미묘한 감정은 한편으로는 나를 지치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이야기에서는 그날 이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박 아저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주세요. 그날 오후, 박성호 아저씨가 집을 떠난 후에도 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햇살처럼 따뜻했던 그의 미소와 은하게 퍼지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 순간부터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저는 남편이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 혼자 집을 지키며 지냅니다. 평소엔 익숙해진 외로움과 집안일에 익숙해졌지만 박 아저씨와의 만남은 제 마음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 따스한 기운이 집 안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샹들리에를 켜고 방 안을 바라봤어요. 하얀 빛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며 마치 내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밝혀주는 듯 했죠.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박 아저씨가 궁금해졌어요. 그의 조용하지만 따뜻한 말투,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성실함이 내 마음을 흔들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의 존재가 내 곁에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핑계 삼아 자주 그의 집에 가서 도와드리거나 그가 내 집에 올 때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을 깨끗이 했어요. 마치 그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작은 빛과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가 없는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그저 외로움에서 비롯된 위로일 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매일 밤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면 박 아저씨와의 만남이 떠올랐고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아저씨가 집에 들렀을 때 나는 그에게 내 마음속 혼란스러운 감정을 살짝 내비쳤어요. 아저씨,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마음이 너무 쓸쓸해져요. 남편도 멀리 있고 그럴 때 아저씨가 생각나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서연 씨,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죠. 하지만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도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어졌어요. 나는 박 아저씨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많은 위로와 이해를 얻었고 그의 존재가 내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갈등도 커져만 갔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 미묘한 감정들이 어떻게 내 삶을 흔들었고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지 들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저와 함께 그 복잡한 마음의 여정을 따라가 주세요. 그날 오후부터 내 마음속의 싹튼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박성호 아저씨와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이웃 사촌의 정을 넘어서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만큼 갈등과 혼란도 깊어졌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지내는 평범한 여자지만 남편이 장거리 운전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면서 나 혼자 꾸려가는 삶 속에 박 아저씨라는 특별한 존재가 생겼어요. 그날 샹들리에를 설치해주러 온 박 아저씨는 늘 따뜻한 미소와 성실한 손길로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죠. 그가 집에 올 때마다 나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머리도 다듬었어요. 평소 편안한 청바지 대신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살짝 발랄한 구두를 신었죠.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걸어 내 모습을 가다듬었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기엔 충분했어요. 그날도 박 아저씨가 도착했을 때 나는 거실 한복판에서 그를 맞이하며 핑크빛 미소를 지었죠. 그의 굳은 손과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젊었어요. 커피를 내놓으며 나는 그의 옆에 살짝 가까이 앉았고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삶의 무게와 외로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 순간 박 아저씨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 손의 따뜻함이 내 몸을 감싸는 느낌에 온몸이 전율했고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온기가 퍼졌죠. 나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고 오직 그의 손길과 눈빛에 빠져들었어요. 그가 내게서 손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을 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감정에 휩싸였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박 아저씨에게 끌리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눈물도 흘렸죠.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어요. 이 감정이 옳은 걸까? 남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배신하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박 아저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미묘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과 손길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히 달랐죠. 나는 매 만남마다 그가 내게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렸고 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떨림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미묘한 감정이 어떻게 우리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감정의 파도를 함께 느껴보세요. 그날 오후 박성호 아저씨와의 만남은 내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눈빛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표면으로 떠올랐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고요한 마을에서 남편과 지내는 평범한 여자가 겪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자주 집을 떠나는 동안 박 아저씨와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빛이 되었어요. 그날도 그의 방문을 기다리며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다듬었어요. 하늘색 원피스에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작은 금빛 귀걸이를 달았죠. 그가 집에 도착하자 그의 따뜻한 미소가 나를 맞아주었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 살짝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며 부드럽게 쥐었고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 씨,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죠. 우리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갈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박 아저씨가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이 내 피부를 스칠 때 숨이 멎을 듯한 떨림이 전신을 휘감았죠. 나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고 오직 그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나를 붙잡아 끌어당겼어요. 남편과의 약속,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 감정은 죄책감으로 변해갔죠.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죠. 이 감정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웠고 자신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고 마음속에서는 남편과 박 아저씨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선은 점점 흐려져 갔고 어느새 우리는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균형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속 깊은 갈등과 그로 인한 파장을 함께 느껴주세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박성호 아저씨와의 미묘한 감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혼란과 갈등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과 지내는 평범한 여자로서 지난 시간 동안 박 아저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내 삶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가 내 손을 감싸 안았던 순간부터 내 마음은 한없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이 엄습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끝없이 질문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남편에게 배신하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솔직한 걸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남편과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박 아저씨와의 특별한 순간들이 서로 뒤엉켜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되었죠. 나는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갈등은 깊어만 갔어요. 그날 이후 나는 박 아저씨와의 만남을 계속해 나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말투는 내가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약속과 책임감이 나를 짓눌렀죠. 내 안에서 사랑과 죄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로를 베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내게 다가올 때면 숨이 멎을 듯한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건 잠시일 뿐, 내 삶은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박 아저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갈등과 혼돈 속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사건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게 되었어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순간과 그로 인한 내 마음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내 마음속 깊은 혼란과 고통을 함께 느껴주세요. 평화롭던 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박성호 아저씨와의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던 제가 겪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있어요.
박 아저씨와의 미묘한 감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던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소중함이 곧 위태로운 균형을 깨뜨릴 위협임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그날 오후, 박 아저씨가 집에 왔을 때 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어요. 그의 걸음걸이, 손길 하나하나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죠. 우리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 문득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둘 다 고개를 돌렸어요. 문 밖에는 마을 이장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조용히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이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씨, 조금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근 당신과 박 아저씨 사이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은 얼어붙었고 박 아저씨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나는 갑작스러운 폭풍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죠. 이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마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예전처럼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아저씨와의 관계가 단순한 위로와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안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 소문들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뒤흔들었고 나는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순간에도 박 아저씨는 나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가 함께 겪는 이 순간이 힘들겠지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죠. 이제 우리 사이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소문이 어떻게 우리 삶을 뒤흔들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충격적인 전환점에서 벌어진 일들을 함께 따라가 보아요. 그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내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박성호 아저씨와 나, 우리 사이에 맺어진 미묘한 감정이 이제는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리는 비밀이 아니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던 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을 이장이 전해준 소식 이후 나는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숨 쉴 곳이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향했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은 전과 달리 차갑고 의심스러웠어요. 그 와중에도 박 아저씨는 나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졌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 씨,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둘 다 큰 상처를 입을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 앞에서 나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직접 들었어요. 서연이 아저씨와 무슨 일이 있대? 남편 없는 틈에 그럴 줄은 몰랐어.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남편에게 이 사실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답니다. 그날 밤, 나는 박 아저씨와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느꼈죠. 그의 굳은 손을 잡으며 나는 속삭였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상처만 남을 테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포기하지 말아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그리고 내 마음속 죄책감과 갈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묻곤 했어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내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이야기는 이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 결정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예기치 못한 운명을 들려드릴게요. 함께 그 순간을 맞이해주세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마치 폭풍 속에 갇힌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갈등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제가 겪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있어요. 박성호 아저씨와의 관계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내 삶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답니다. 그 무거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박 아저씨와 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말투는 내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혔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해 어둠을 견뎌냈죠. 우리는 서로에게 없던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란이 멀리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는 대신 진실과 마주하기로. 남편에게 솔직해지고 내 마음속 진짜 갈망을 인정하기로 말이죠. 그 결정은 너무도 무겁고 두려웠지만 더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 아저씨와 나눈 마지막 대화는 마치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어떤 길을 선택하든 당신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우리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이별의 아픔을 느꼈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로 아픔과 갈등을 동반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모여 나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켜진 그 빛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가 내린 결정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충격적인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함께 그 감동과 긴장감을 느껴주세요. 그날 밤, 내 마음은 수천 갈래로 찢겨나가듯 아팠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박성호 아저씨, 그리고 나 사이에 얽힌 감정의 실타래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남해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요. 수많은 갈등과 혼돈 속에서 나는 결국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기로 말이죠. 그날 저녁, 조용한 집 안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그의 지친 눈동자 속에 나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서려 있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고백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교차했지만 이내 깊은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들려온 초인종 소리에 나는 몸을 굳혔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박성호 아저씨가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켜진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 깊은 비밀과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잔잔히 일렁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이 선택을 이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갈등, 그리고 용기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이야기가 끝나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